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문을 한 같은 날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열렸습니다. 구장수님, 네. 그동안의 수사 과정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의혹 사건에 대해서 특히 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대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사팀에서는 이 김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로 이 종결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혐의에 대해서 좀 미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러면 검찰 내부 시각이 아닌 외부의 시각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이 수사심의위에 회부를 했고 이 9월 6일에 이 수사심의가 열려서 이 자리에서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이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도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로 판단을 했고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도 이것은 기소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 이 명품백 수수와 관련돼서는 이 기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을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황제 출장 조사에 이어 면죄부 처분을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제 검찰의 수사심의 결과로 우리 국민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만든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가깝다. 김 전 부대변인님과 강 부위원장께 공통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검찰 수사팀이 불기소 가닥을 잡았을 때 여당은 받아들이는 입장,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었고 거기서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했을 때 야당은 환영하고 여당은 약간 반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심의 결과, 불기소 공고가 똑같이 나오자 민주당은 다시 반발하고 여당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김 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적으로 이제 법적인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만약에 제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했는데 자꾸 야당 그리고 일부에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렇던 또 하나의 어떤 방식을 하나 더 넣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때 여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왜 검찰에서 수사한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못 갖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리 원칙대로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의 좀 불필요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그거는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부적절한 어떤 선물을 받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사과를 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그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 상황이 미비한 상황인데 이거를 억지 춘향으로 해가지고 유죄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잣대를 들어대느냐 아니면 법적 잣대를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리어 검찰에서 미리 수사를 하고 빨리 가름말을 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너무 끈 게 문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 좀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 아까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이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문무일 검찰총장 때 도입된 어떤 제도입니다. 예. 강 부위원장님. 저희 민주당은 최초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사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무혐의로 바로 종결짓는 거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문제가 있다. 이 정도의 결론은 도출할 수 있을 거라는 걸 기대했지 이 결론에 대해서 수사팀이 받아들여서 수사를 재개한다거나 기소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망스러웠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최초 2018년도에 이 수사심의위를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 설계에 참여를 했던 박준영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면 당시의 취지의 도입, 이 수사심의위원회 도입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이 공정과
투명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변호인은 와서 입회를 해서 PPT를 띄우면서 변론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또 수사팀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잖아요. 근데 이분은 입회가 배제됐다는 거예요. 이게 공정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투명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 수심위에 있었던 어떤 찬반 결과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수심위가 결국에는 무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특검이 곧 답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마도 조만간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그 특검법을 추진할 걸로 보이는데 여전히 정치권의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